네, 오늘은 그 뼈 관절 연골, 어, 이 부분을 좀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좀 기초부터 이렇게 좀 천천히 좀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 좀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뼈 관절 연골을 볼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되는지 임상적인 포인트를 위주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뼈, 그다음에 관절, 네, 그다음에 연골인데요. 네. 뼈는 그렇죠. 네. 초음파는 음파를 쏴서 그렇죠. 되돌아오는 신호를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장비입니다. 네, 초음파는 네, 음파를 쏴서 되돌아오는 신호를 영상으로 만드는 장비인데 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예, 그렇죠. 반사가 심하고요. 말랑은 말랑할수록 흡수 예, 가 되기 때문에 돌아온 신호가 적죠. 그래서 딱딱함 따스로 신호가 강해서 하얗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렁하면 물렁할수록 예, 약하게 신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둡게 나타나죠, 영상이. 뼈 같은 경우는 그렇죠. 딱딱합니다. 예, 딱딱해. 그래서 영상 음파를 쏘게 되면 이제 거의 100% 이렇게 신호가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얗게 영상이 하얗게 나오고요. 그 뒤에는 예, 가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검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림자라고 하죠. 음영이 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림자가 나와요. 네. 그림자가 쭉 나오는데 가끔씩 이제 원장님들 해보면 알겠지만, 어? 고에코가 나오고 뒤에 뭔가 그림자가 나오는데 그림자가 아니고 뭐가 나오는데 이건 허상입니다. 가짜 형상이에요. 이거는 뭐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뼈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네, 초음파를 할 때 직각으로 네, 직각으로 하셔야 돼요. 직각으로. 네, 직각으로 수직으로 해야지 이 뼈가 하얗게 나옵니다. 수직으로 하지 않으면 그렇죠? 제대로 반사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수직으로 수직으로 영상을 만들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뼈에 문제가 있을 때, 예, 뼈에 문제가 있을 때, 예,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봅니다. 네. 그다음에 뭐 관절은 뭡니까? 네, 뼈하고 뭐 뼈 사이 이런 게 이제 관절이죠. 네, 뼈하고 뼈 사이가 관절인데 특히 이제 관절에는 퇴행화 소견이 있는지 뭔가 변형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뼈하고 뼈 사이 그 다음에 연골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보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연골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연골은 두 가지 종류의 연골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뭐 섬유 연골이고요. 하나가 이제 관절 연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절 연골 같은 경우는 배열이 일정해요. 배열이 일정해서 검게 나옵니다. 예, 검게 나와요. 검게 나옵니다. 그래서 배열이 일정해서 통과를 해요. 통과를 하다 보니까 검게 나오죠. 예, 연골. 관절 연골은 검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섬유 연골은, 어, 약간 에코가 있어요. 네, 에코들이 좀 보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월판 같은 경우는 에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섬유 연골, 같은 연골이더라도 섬유 연골은 좀 에코가 보인다라는 거. 그 다음에 관절 연골은 통과가 돼서 검게 나온다. 네, 요런 거는 좀 잘 숙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뼈에서 이제 오늘 이제 뼈를 할 건데, 뼈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 골절, 음, 골절, 그 다음에 골극, 그 다음에 소아청소년들의 부착부의 불균일, 네, 이런 거를 좀 봅니다. 네. 골절은, 그렇죠? 골절은 손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 이 가골, 그렇죠? 골절 유무도 보는 게 중요하겠지만 뼈가 붙었는지 이런 거, 이 가골이 형성돼 있는지 이것도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견형골절이라고 해서
힘줄이라든지 인대 부착부에 이제 뼈가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견형골절도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초음파가 이 견형골절을 되게 잘 봐요. 그래서 엑스레이로 놓치는 이런 견형골절을 초음파로 좀 잘 잡아냅니다. 예. 견인을 잘 잡아, 어버션 프랙션 잘 잡아내고요. 그 다음에 골격이 있는데 골격은 뭐냐면 뼈는 항상 맨들해요. 뼈는 맨들합니다. 뼈는 이게 부드럽게 이렇게 매끈합니다. 매끈한데 울퉁불퉁 이렇게 나온 게 있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 불균일이라고 합니다. 불균일. 네, 울퉁불퉁 이거 불균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거는 이제 노화 때문에 많이 생깁니다. 노화 때문에. 노화 때문에. 네, 노화. 네, 노화 때문에 많이 생겨요. 노화 퇴행화. 네. 그렇죠. 파골 과정에서 이렇게 골극이 생기는데, 골극은 뭐 맞다냐? 퇴행하를 뜻합니다. 퇴행하를. 그래서 관절의 퇴행하, 예, 힘줄의 퇴행하를 볼 수 있는데, 관절의 퇴행하는 관절에서의 뾰족뾰족, 관절의 골극을 관절의 퇴행하라고 하고요. 힘줄은 힘줄 부착부에 뾰족뾰족. 이거를 힘줄 태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절에 태행하가 있나, 건에 힘줄 부착부에 그쵸, 골격, 힘줄에 태행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퇴행성 질환은 예, 아무래도 이렇게 그렇죠. 침만 갖고는 낫기가 힘들고요. 네, 약침이든 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라는 게 좀 필요하죠. 금방 낫는 질환도 아니고 그래서 잘 좀 오래 걸리고 네, 꾸준하게 관리가 요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아 청소년들 아까 뼈 부착부에 그렇죠? 힘줄의 뼈 부착부에 불균일은 뭐라고 했어요? 노화라고 했는데 소아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그렇죠? 어린 아이들이 불균이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균이 어린 아이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힘줄 부착부에 불균일이 보이고 뾰족뾰족한 골격 불균일이 보이면 아 퇴행하네 예 힘줄의 퇴행하 관절의 퇴행하네 관절에 있으면 관절의 퇴행하 힘줄 부착부에 있으면 힘줄의 퇴행하라고 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소아 청소년들이 힘줄 부착부에 불균일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뭐라고 하냐 이거는 노화가 아니고 골단 분리증이라고 합니다 골단 분리증 예 골단 분리증이라고 하는 건데 그 유명한 질환이 오스구 슐레터죠. 그래서 오스군이라는 미국 사람과 슐레터라는 스위스 1992년도에 이제 오스구 사람과 슐레터 스위스 사람 1992년 1892년 잘못 얘기했습니다. 1891년에 오스구 미국의 오스구 사람과 1892년에 슐레터라는 사람이 이걸 현상을 보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스구 슐레터라고 합니다. 예. 오스구 슐레터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스굿과 슐레터라는 사람이 재창했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경고조면, 슬개건의 경고조면의 불균일. 이게 그 유명한 오스굿 슐레터죠. 네. 이런 병이 있습니다. 네. 이런 병이 있다라는 거. 이것도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이거 다 뼈에서 주목할 겁니다. 네. 뼈에서. 네. 어, 예. 골절. 예, 원장님들이 골절을 놓칠까 걱정을 하는데 요 포인트만 읽으시면 골절을 놓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포인트가 있어요. 골절은 뭡니까? 네, 큰 수상이에요. 예, 골절은 조그마한 수상이 아니고 큰 수상입니다. 그래서 다친 히스토리가 정확해요. 예, 그냥 걷다가 이런 경우 없습니다. 잘 없어요. 뭐 넘어지거나 세게 우직근했다거나 그런 히스토리가 강력히 있어요. 네. 해서 언제 어떻게 다쳤는가를 압니다. 환자는 알아요. 환자가. 그래서 골절은 큰 상이라서 정확한 히스토리를 알고요. 우리가 초음파를 할 때 초음파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망문문절을 하잖아요. 망문문절에 기초해서 초음파를 보기 때문에 놓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 근데 이제 원장님들이 초음파 영상만 보면
헷갈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환자를 초음파 영상만 보는 게 아니고, 그렇죠. 망문문저를 통하고, 예, 이런 이학 검사와 초음파를 같이 보기 때문에, 예, 놓치기가 쉽지 않아요. 예, 오히려 놓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큰 수상이다 보니까, 음, 큰 수상이 있게 되면 힘이 좀 잘 안 들어가요. 힘이 좀 잘 안 들어갑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다리 힘이 잘 안 들어가고, 예, 그 잘 못 걸어. 그래서 뭐, 쓰개골이라든지, 뭐 이제 발목이라든지 이런 골절이 있으면 잘 못 걸어요. 늑골 같은 경우는 큰 숨 쉬기가 힘들고, 손목 같은 경우는 좀 짚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힘이 좀 잘 안 들어간다. 예. 뭔가가 체중 과부하가 걸리면 불편하다. 많이 불편하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손상이 큰 손상이다 보니까 출혈이 많이 동반이 됩니다. 주변에. 예. 그래서 흔히 멍이 많이 동반이 돼요. 그래서 원장님 막 봤을 때 손상이 있는데 멍이 있다? 그러면 얘는 큰 손상이에요. 중요합니다. 이거는 골절이 아니고 골절을 떠나서 큰 손상은 뭐지? 골절, 인대 파열, 힘줄 파열, 근육 파열 이런 게 큰 손상이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딱 보셨을 때 아, 이 사람은 손상이 크겠구나 안 크겠구나를 먼저 아셔야 돼요. 먼저 알아야 되는데 아는 포인트가 뭐냐? 히스토리가 정확하게 안다. 그다음에 뭔가 체중 과부하가 좀 힘들다. 뭔가 이렇게 체중 과부하가 힘들다. 그다음에 멍이 들어있다면 아, 이 사람은 손상이 좀 크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멍, 출혈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뭐 골절 같은 경우는 골막 아래 출혈이 좀 보여요. 골막 아래. 예. 이걸로 많이 보거든요. 골막 아래 출혈. 예. 골절이 되면 피에서 출혈이 생깁니다. 아니, 뼈에서 출혈이 생겨요. 뼈에서 출혈이 생겨요. 그래서 뼈에서 출혈이 생겼다면 뭡니까? 골절이에요. 네. 그다음에 어 손상 이후로 점점 많이 붓는다? 이것도 큰 손상이 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압통도 좀 심하고. 그래서 일단은 환자가 딱 왔을 때 손상이 있다면 큰 손상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걷는지 체중을 지탱하는지 뭐 늑골이라면 숨 잘 쉬는지 예. 그다음에 멍이 좀 들어있지 않은지 그다음에 많이 붓는지 많이 부었는지 압통이 심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거가 보면 아 뭡니까? 체중 과부하도 안 되고 멍도 들어있고 많이 부어있고 압통이 있으면 아 이 사람은 큰 손상이다. 골절, 인대 손상, 힘줄의 파열, 근육 파열, 네,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골절이라면 뭡니까?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골절이라면 골막 아래에 출혈이 보인다든지 골의 라인에 단절이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골절 부위에 강한 압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면 그 사이가 벌어지는 게 보여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원장님 골절을 진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이 사람이 손상이 큰 손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체중 가방 못해? 많이 부었어? 멍도 들어있어? 압통도 심해? 아, 이 사람은 큰 손상이니까 자세히 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골절인지? 그렇죠. 뼈의 문제인지? 인대의 문제인지? 힘줄의 문제인지? 근육의 문제인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견형골절은 네, 이거 잘 놓쳐요. 네, 엑스레이로도 되게 잘 놓칩니다. 그래서 힘줄이나 뼈 부착 부분에 어버션 부위라고 해서 혈관이 다른 데보다 많이 분포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고정만 시켜도 잘 붙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시기가 놓치면 이제 붙이는 고정하는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고정해도 안 붙겠죠. 그러면 이제 떨어진 채로 사는데 떨어진 채로 사는데 처음에는 좀 불편해. 막 염증 생기고 많이 붓고 막 그런데 시간이 가면 고절된 부분에서 그 견형 고절된 부분이 점점 멀어지고요. 그 다음에 날카롭던 끝이 둥그레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견형 골절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견형골절을 예, 놓치지 말고 딱 봐서 초기에 고정을 시키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못해도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네, 이건 아셔야 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손가락하고 발가락 쪽에는 종자골이 많기 때문에 힘줄 안에 있는 뼈, 종자골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거 좀 잘 감별해야 돼요. 네, 견형골절이 아닌지. 네. 골절은 큰 손상이라고요. 큰 손상. 네. 그 다음에 골극을 봅니다. 골극. 네, 삐쭉삐쭉한 골극을 봅니다. 네, 뼈가 원래 매끈하거든요. 삐쭉삐쭉. 그래서 관절이 삐쭉삐쭉하면 관절의 태행아, 힘줄 부착부가 뾰족뾰족하면 힘줄의 태행아.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이 사람 영양공부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볼게요. 뭐 케이스를 이렇게 좀 실제로 보겠습니다. 보시면 어때요? 40세 남자, 일주일 전에 골프 친 후에, 아유, 골프 뒷땅 치면서 골절 많아요. 네, 많습니다. 골프 뒷땅 치면서, 골절된 분도 꽤 많아요. 일주일 전에 골프 뒷땅 치면서 괜찮은 듯 하면서 이렇게 무리하고 나서 통증이 더 심해졌는데, 봤더니, 네, 이렇게 이제 벌어진 게 보이죠. 그래서, 어, 누웠다 일어났다 할 때, 힘이 들어갈 때,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통증이 좀 호소가 되고요. 네, 영상에서 이렇게 벌어진 영상이 좀 보이죠. 늑골골절 같은 경우는 기부스를 못 해요. 네, 그냥 뭐 늑골이 골절된 채로 그냥 시간이 지나서 붓기까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늑골이 골절이 된다고 했을 때, 음, 그렇죠? 뭐 기부스 하는 거 아니니까. 네, 그렇죠. 기부스 하는 거 아니까. 나중에 이제 붓기를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골이 형성되는지 이거 계속 봐줘야 돼요. 네. 이게 전형적인 제 케이스인데요. 예. 뭔가 골마가 출혈이 좀 보여요. 그래서 단절이 보이고, 네, 단절이 보이고, 그 다음에 골막 아래에 이렇게 무에코, 출혈이 보여요. 네, 출혈이 보입니다. 그래서 골막 쪽에, 골에 있는 막, 골막 주변에 있는 무에코는 골막의 출혈이거든요. 뭐 골막에 물이 나온 거니까 뭐가 나온 거겠어요? 피가 나온 거겠죠. 그래서 뼈에서 피가 나온 건 뭡니까? 골절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 보면 골마가 출혈을 먼저 좀 확인을 하고요. 그렇죠? 단절을 확인하면 이거 놓치지가 않아요. 네, 이거 놓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어려워요. 이런 경우. 어, 62세 여완 땅을 짚고 나서 넘어져서 뭐 다른 안에서 계속 치료받았는데 아프고 낫질 않아. 봤더니 이렇게 예, 벌어져 있고 골마가 출혈이 또 있죠. 그래서 골마가 출혈이 있고 벌어져 있죠. 전형적인 골절이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부어있지도 않고요. 예, 부어있지도 않죠. 육안으로 부어있지도 않고 요골인데 예, 부어있지도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손을 써버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정말 어려운 게 안 나서요. 그렇죠? 침 맞아도 안 낫지. 예, 안 나서요. 왜요? 골절이 어떻게 나아요? 침 맞고 좋아지지가 않지. 예, 계속 아프지. 그래서 물리치료 받고 침 맞고 했는데도 계속 여전하다. 왜요? 골절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현상 골절이 보여서 이런 경우는 기부스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잘못 보면, 그렇죠. 계속, 그냥 낫겠지 하고 계속 치료하다가 너무 안 나았고 병원 갔더니 엑스레이 찍었더니 골절이래. 그래서 쫓아와가지고 원장님 골절인데 그거 못 잡았어요? 이렇게. 왜 계속 치료받으라고 했어? 이렇게 소리가 들리면 원장님들이 아주 난감한 상황이 아마 올 겁니다. 네. 그래서 초음파로 보면 또 이런 거, 정말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골절로 이렇게 의심하기가 어려운데 뭐 부어지도 않고 어느 정도 손을 써버리는데 당연히 골절이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초음파를 우연히 보다 보니까 골절인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예요. 어, 존슨 플렉처가 있습니다. 네, 존슨 플렉처가 있는데 오지 중족골 골절, 오지 중족골에 있는 골절이 이제 존슨 플렉처라고 해가지고 이게 잘 안 붙어요.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어디가 잘 안 붙냐면 존슨 플렉처랑 새끼발가락 쪽 골절이 잘 안 붙습니다. 그래서 평생 안 붙은 채로 사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임상에서 보면 골절된 채로 평생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골절이 돼서 안 붙은 사람이 있어요? 안 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좀만 쓰면 계속 받고만 붙고 맞고 붙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존슨 블랙츠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종족골기 이게 원이부고 이게 원이부고 이게 근이부입니다. 네, 이게 원이부 이제 근이부인데 네, 네, 원이부 이제 근이부인데 이 부분은 이제 어버션 부위예요. 네, 어버션 부위. 이 힘줄이라든지 인대가 부착이 된다. 이런 데는 골절이 되면 잘 붙습니다. 혈관이 많이 있어서 되게 잘 붙어요. 네, 되게 잘 붙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붙어요. 예, 존슨 이 구역이 이 부분이 이 목, 넥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넥 있는 부분, 목 꺾이는 부분이 이쪽이 가장 혈관이 많이 분포가 안 돼 있어서 잘 안 붙습니다. 잘 안 붙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존슨 플렉처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핀을 박아버립니다. 네, 왜요? 안 붙어서. 안 붙을까 봐. 어? 어떤 환자분 봤는데 핀 안 박았던데요? 대부분 핀을 박아요. 원래는 대부분 핀을 박아요. 왜냐하면 이게 10명 중에 두세 명이 안 붙거든요. 10명 중에 두세 명이 안 붙는데 정형외과 의사도 어떤 사람 붙고 어떤 사람 안 붙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핀을 다 박아버립니다. 예. 어떤 정형외과가 안 박던데 둘 중에 하나예요. 예. 뭔가 느낌이 있었던 약간 신적인 느낌이 있는 사람이거나 두 번째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 정형외과에서 아닌 사람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둘 중에 하나예요. 잘 안 붙어요. 아니, 다 안 붙는 거 아니고 10명 중에 두세 명이 안 붙는데 문제는 누가 붙고 누가 안 붙는지를 모른다는 거에 문제죠. 네. 그래서 본원에 내원했는데 딱 봐도 뭐예요? 내원했죠. 그래서 오후에 보도부에 걸려서 발목 우지직 소리가 나면서 심하 꺾였는데 육안으로 이렇게 예, 그쵸. 오후에 했는데 몇 시간 만에 이렇게 퉁퉁 붓고 멍이 들어있죠. 예. 보시, 보시, 보, 이거 뭡니까? 이거 뭐 골절을 떠나서 봐봐요. 내원했는데 보도부에 걸려서 심하게 다쳤다. 예, 얘기했고 예, 많이 부어 있고 멍도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럼 뭐야? 심한 손상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뭐야? 힘뼈 그렇죠? 인대, 힘줄, 근육 이런 데 심한 파열이 손상이 있다라는 거죠. 네. 봤더니 음, 이런 게 전혀 진짜 큰 손상인 거죠. 예. 못 뛰지, 많이 보이지, 멍 많이 들어있지. 이런 거 큰 손상이에요. 예. 처음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 그렇죠. 존슨 플렉스였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보내야 돼요. 예. 핀 박아야 됩니다. 제가 안 붙은 사람 꽤 많이 봤어요. 꽤 많이 봤어. 안 붙은 사람 있나요? 안 붙은 사람 있어요. 이것도 전형적인 이제 존슨이었는데, 그쵸? 23년 4월 30일 날 네, 산에서 내려다가 오지 중족골 근위부에 이제 골절이 돼서 2주간 반기부스 했고 2주간 통깁스 했고 반기부스 2주간을 했는데 네,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네. 어, 우리나라가 반기스 통깁스 이거는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전 세계에 없는 말입니다. 이거 원장님 아셔야 돼요. 네. 그쵸. 반기부스라는 말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네. 깁스는요? 어, 독일어입니다. 네,
깁스는 독일어예요. 네. 그래서 정확한 건 뭐냐면, 그렇죠. 스프린트하고, 그다음에 캐스트죠. 정확한 표현은. 네.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약간 이쪽, 약간, 그렇죠. 유럽 쪽 이런 의학 용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뭐 예를 들어, 메스 있죠, 메스. 메스는 영어 아니에요. 예. 네덜란드어입니다. 예, 메스. 미국한테 메스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뭐야, 이렇게. 예. 메스, 네덜란드어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화란 의학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네덜란드 의학을 먼저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쪽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의학 용어들이 좀 약간 그렇죠? 약간 일제시기에 있는 의학 용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일단은 스프린트 2주 하고 네, 캐스트 2주 하고 스프린트 2주 했는데 그렇죠. 지금 거의 이제 그렇죠? 거의 한 50일 정도가 됐습니다. 50일 정도인데 거의 다 붙은 상태라고 했는데 딱 봤더니 가골이 없어요. 예, 가골이 없습니다. 가골이 있으면 이렇게 하얗게 고이고 막 보이거든요. 가골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 정형외과에서 놓친 거예요. 초반에 피는 박았어야 되는데 못 놓쳤어요. 못했습니다. 이 사람 안 붙어요. 안 붙어요. 네. 안 붙습니다. 보통 이제 가골이 보통 이제 골절 3주 후에 보통 가골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후부터 가골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예. 보통 이제 3주 때 엑스레이 찍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가골이에요. 이걸 이제 병원에서는 골진이라고 해요. 골진이라고 하고 네, 가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얗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이제 붙은 거라고 해요. 예. 다 붙었냐? 붙은 거 아닙니다. 그냥 가골이 있어서 붙은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고정이 돼 있는 붙어 있다라는 상태인 거예요. 예. 근데 지금 6주가 됐는데도 가골이 없죠. 이게 안 붙은 사람.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산골을 먹어야 돼. 산골을 먹어줘요. 네, 산골. 잘못 표현해. 산골. 그래서 이런 분한테는 뭐 어느 정도 좀 진실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골진이 보이지도 않고 초음파에서 그다음에 2개월이 넘어가면 2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2개월 안에 골진이 보이는데 2개월이 넘어가면 보통 이제 지연유압이라고 하거든요. 예. 어, 골절이 딱 되고 나면 이거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골절이 딱 되고 나면 처음에 염증기라고 해요. 염증기. 처음에 이제 염증기라고 해가지고 골절이 딱 되고 나면 막 이런 이런 염증 세포들이 막 있어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막 부어요. 그래서 아프고 부어. 골절이 되면 아프고 부은 게 염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증기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예, 길면 10일? 이 정도가 염증기고요. 염증기가 지나고 나면 연성 가골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음, 섬유막이 살짝 붙어요. 섬유막이 싹 붙습니다. 섬유막이 약간 풀처럼 이렇게 살짝 붙는 거예요. 연성가골기라고 합니다. 연성가골기. 연성가골기. 이거는 붙었다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네, 연성가골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붙었다고 안 해요. 네. 경성가골기가 딱 생기면 그때 붙었다고 합니다. 경성가골기 있으면 이렇게 가골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나와요. 이거 이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나면 이제 복원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복원이 되죠. 복원이 되면서 이게 이제 가골되는 게 뼈가 이제 점점점 붙어 나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보통 뭐 2개월? 네. 그래서 막 6개월 정도까지가 보통 이제 복원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 중요한 게 있는데 골절이 딱 되고 나면 회복하는데 100% 회복이 되는데 최소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려요. 네. 이거가 환자분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 근데 이제 아까 말했죠. 이 가골이 보통 이제 3주 정도에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보통 2개월 안에 가골이 형성되지 않으면 지연유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6개월 내에 가골이 없으면 불유압이라고 해가지고 안 붙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골절이 6주가 딱 되고 나면 이렇게 가골이 있어야죠. 이렇게 가골 있잖아요. 이렇게 가골이 딱 보이면 이게 딱 붙은 거예요. 붙은 거지. 예, 붙은 거고 붙었다고 해서 완전히 붙은 게 아니에요. 요 위에만 붙은 거고 이 안쪽은 다 안 붙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도 마저 또 치료해 줘야 돼요. 그래서 빠르면 2개월, 길면 6개월 정도까지가 복원기예요. 나중에 뾰족한 요거 없어집니다. 이 가골이 또 없어져요. 쓰게 없어집니다. 예, 평평해져요. 뼈가. 평평해질 때까지 치료하면 돼요. 음. 이렇게 이제 골절이 3주가 딱 되면 이렇게 가골이 형성이 돼 있어요. 예. 뼈 위에 이렇게 가골이 이렇게 있으면 아, 뼈가 어느 정도 붙었구나. 예, 붙었구나. 어느 정도 고정돼서 붙었구나라고 하고요. 완전 붙은 거 아닙니다. 예, 최소 2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가 이제 복원기라고 해서 예, 봐야 돼요. 어, 원장님들이 대부분 골절 환자를 그냥 정형외과에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 염증기 때는 그쵸. 깁, 우리가 말하는 깁스, 캐스트를 못 합니다. 처음에 일주일은 못 해요. 골절되고 나서 바로 통깁스, 캐스트를 하냐? 못 해요. 붓기 때문에 못 합니다. 염증기가 지나고 보통 최소 일주일 후에 이제 캐스트가 들어가거든요. 그 전에는 스프린트를 하죠. 반깁스를 하죠. 왜요? 움직이지 말라고. 붙으라고 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니고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골절이 되고 나서 움직이지 말라는 거는 왜 그러냐? 아프니까 움직이지 말라. 아프니까. 예. 아프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보통 그때 이제 캐스트가 들어가죠. 그때는 뭡니까? 그때는 고정의 의미입니다. 네. 붙이려고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초기 이제 스프린트 할 때는 그냥 이제 한의원에서 이런 염증이 뭡니까? 어혈이잖아요. 어혈 이런 거라든지 붓기 이런 거로 좀 빨리 치료를 해주면 빨리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2주간은 캐스트하고, 그 다음에 2주 후에 풀어놓고 가골이 형성되는 걸 보고 이 가골이 예, 가골 나머지 부분의 골절이 어느 정도 복원이 되는지를 보고 이 가골이 없어져서 평평하게 되는지 이런 거 볼 때까지 계속 치료하는 거죠. 예. 근데 이걸 이제 원장님께서 알고 설명을 해주면요. 환자분이 따라오는 거고 대부분 원장님들이 이런 설명이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치료를 안 하는 거예요. 치료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골절 티칭지를 써서 뭐 염증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연성가골기, 경성가골기 설명하고 그다음에 회복이 되는 재형성기 이런 것도 설명을 해준다면 이제 환자분들은 이해를 하고 치료를 잘 따라가겠죠. 네. 그다음에 견형골절이 있습니다. 인대 부착부에 이제 뼈 부착부 이렇게 골절이 되는 경우.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소아청소년들이라든지, 네. 뼈는 언제가 제일 단단하냐면, 뼈는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거의 40대 가장 뼈가 튼튼해요. 어? 20대 아닌가? 20대 아닙니다. 보통 이제 뭐 35에서 40대, 이때가 뼈가 제일 단단해요. 뼈가 제일 단단해요. 골절을 잘 안 해요. 네. 어렸을 때가 약하고 뼈가, 노인분들이 뼈가 약해요. 그리고 인대라는 힘줄은 어린아이들이 제일 탄탄하고요. 가면 갈수록 약해져요. 수분 함량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30대, 40대에서 골절이 잘 없습니다. 애들이 골절이 많아요. 애들이 뼈가 약하니까 골절이 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골절이 잘 있죠. 이런 견형 골절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부착부의 골급, 아니, 부착부에 이런 단절이 있고 이런 거를 봐서 견형 골절을 발견해 줘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부분은 혈관이 되게 혈류량이 많아가지고 혈관 분포가 되게 많아가지고 고정만 해도 되게 잘 붙어요. 초반에.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점점 점점 멀어집니다. 네, 이 뼈가 점점 점점 멀어지면서 매끈해져요. 매끈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도 생기지 않아요. 막 마라톤 하지 않는 이상 뭐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뼈를 볼 때 팽아, 팽아. 그래서 특히 이제 관절 쪽에 있는 골격, 네, 관절의 팽아. 그래서 대결절, 아니, 대퇴골, 경골이 있으면 이렇게 골격. 네. 대퇴연골이 이렇게 돼 있는데 뺐죠? 골격. 비골과 거골. 네, 비골과 거골이 이렇게 있는데 발목의 관절 퇴행암. 외측부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뺐죠? 뺐죠? 골격. 관절의 퇴행암. 음. 골격이 심하면 심할수록 퇴행암가 더 심한 거죠. 네. 그 다음에 힘줄 부착부. 공통신전근이 이렇게 부착이 되는데 뼈 쪽 올라오는 골격. 극상근이 이렇게 부착이 되는데 극상근, 건 부착부, 대결절의 우퉁부퉁. 불균이 골격. 아킬레스건의 부착부의 종골의 불균이 골격. 족저근막 부착부의 종골의 뾰족뾰족 골격. 뭡니까? 힘줄의 태행아. 네, 힘줄의 태행아. 이런 경우에는 네, 침만 갖고는 안 되고 뭐 약침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네. 어렵진 않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것도 마저 또 해야겠다. 그 다음에 소아청소년들. 원래 이제 경고조면 이렇게 매끈해야 되는데, 어때요? 이게 오스쿠시, 오스쿠. 네, 오스쿠슐레터. 네. 네, 이렇게 매끈해야 되는데, 이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하잖아요? 오스쿠슐레터. 네. 그래서 노화가 아닙니다. 이제, 골단 블리칭이에요. 골단 블리칭. 그래서, 후유증으로 뼈 조각 이렇게 튀어나온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뼈 조각이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들. 이렇게 뼈 조각이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유증 때문에. 이게 뼈 조각이 튀어나온 분도 계십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제 뼈를 이렇게 관찰을 해요. 네. 뼈를 관찰할 때, 뼈를 볼 때 수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뼈 라인이 하얗게 나와야 돼요. 하얗게. 뒤에 그림자가 딱 져지는 하얗게 딱 나와야 되고요. 예.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냐? 뭐 이제 뭐 골절이라든지 퇴행암, 그다음에 골단 불리증 이런 걸 확인하는데 골절은 원장님 골절을 찾아낼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되겠죠. 찾아낼 생각하지 말고 먼저 뭐요? 손상이 큰 손상이니 아닌지를 먼저 분간을 해야 됩니다. 원장님들이 몰라. 원장님들이 갑자기 뭐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아니 수학 문제도 문제를 읽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학 문제도 막 공식이 대입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수학 문제도 딱 보고 나서
출제자의 의도, 문제를 쭉 읽고 나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나서 그때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그냥 갑자기 막 문제를 막 공식을 막 대입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환자가 왔어. 어, 손상이 큰가 안 큰가? 잘 걷는지? 체중 지탱하는지? 많이 부었는지? 멍이 있는지? 압통이 심한지? 이런 게 있으면 큰 상이다. 큰 상은 뭡니까? 골절, 인대 파열, 힘줄 파열, 근육 파열. 네, 이런 게 큰 상이다. 네. 그다음에 골절 있으면 뭡니까? 출혈. 특히 골마가 출혈이 보이면 골절 100%. 그다음에 단절이 보이면 이제 골절 100%. 네,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벌어진다든지 압통이 너무 심하다든지 그런 게 골절입니다. 네. 그다음에 골격도 놓치면 안 돼요. 뼈를 이렇게 쭉 봤을 때 이 사람이 퇴행화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대원장님들이 어떤 사람 치료하는데 잘 안 낫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 퇴행화가 돼서 그래요. 이게 이제 진단을 잘못하면 어려워지는 게, 음, 원장님들이, 아, 내가 왜 침을 잘 못 놔서 내가 안 낫나라고 하는데, 왜 똑같은 팔꿈치 아픈 사람이, 페니스 에보 환자가, 저 사람은 왜 금방 낫고 왜 저 사람은 왜 안 나을까라고 했을 때,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급성염증 같은 경우는 2, 3주에 낫거든요. 만성염증 같은 경우는 한 4주, 6주, 특히 골격이 있는 경우는 더 오래 갑니다. 예. 그래서 치료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처음에 진단을 했을 때, 예, 분류가 됐었어야 되는데, 분류가 안 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염증도 있고, 골격도 있고, 특히 팔꿈치 쪽에 그 상완골과 요골의 관절에 퇴행화, 골격 소견이 보인다면 이 사람은 오래 걸릴 사람이거든요. 예. 잘 안 나았고, 이제 오래오래 치료를 해야 될 사람인데, 원장님이 그냥 요 상태만 보고 이학 검사만 해가지고, 이학 검사만 하고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학 검사를 가지고 퇴행아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초음파로 뭘 알 수 있냐? 퇴행아 정도를 잘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면 원장님들이 딱 해야 될 게, 아, 이 사람 왜 안 났는지 금방 알아요. 네. 네. 어렵진 않으시죠? 제가 뭐 설명하는데 어렵진 않으시죠? 제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주는 건데,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어, 이거 어디에 책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 책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마 책이 없을, 제가 임상을 하면서 원장님들도 어떻게 쉽게 가르칠까를 생각해서 제가 만든 거라서 이거는 책에도 없어요. 이거 없어요. 근데 원장님들이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맨날 물어봐. 저한테, 아, 초음파 잘하면 무슨 책 봐야 되나라고 하는데, 솔직히 제 강의만 잘 들어도 정말 초음파 잘 하실 겁니다. 왜냐면 저는 쉽게 가르치고 핵심만 딱 가르쳐 주거든요. 그리고 임상적으로 가르쳐요. 임상적으로. 실제 저도 임상을 했었으니까 원장님도 임상적으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네, 관절에서는 뭘 봐야 될까? 관절에서는 뭐를 봐야 되냐? 관절은 뭡니까? 뼈하고 뼈 사이인데, 뼈하고 뼈 사이인데 뭘 봐야 되는지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이 찼는지를 봐야 됩니다. 물이 찼는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퇴행아. 퇴행아는 관절의 골격도 퇴행하고요. 이 안에 이제 관절하고 뼈하고 뼈 사이에는 연골이라는 게 있거든요. 연골이 돌출이 되면 변형입니다. 예, 돌출이 되면 변형인데 퇴행아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변형이 돼 있는지를 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관절은 그냥 뭐 뼈하고 뼈 사이죠. 네, 뼈하고 뼈 사이인데 뭘 봐야 되냐? 관절에 물이 차 있는지를 봅니다. 예, 물은 어떻게 나오죠? 색깔이 아예 검게 탁 나오죠. 물이
찾는지 안 찾는지. 많이 찾는지 조금 찾는지를 보고요. 네. 찾다면 뭘 하냐? 이 세 가지를 파악을 해줘야 돼요. 세 가지를. 손상 때문에 찼을까? 과활동에서 찼을까? 이유 없이 찼을까? 원장님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물이 딱 차면 멘붕이야. 물이 차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게 아니고 파악을 해줘야 돼요. 다치고 나서 물이 차는 경우가 있고요. 많이 활동하고서 물이 차는 경우가 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물이 차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를 파악을 해줘야 돼요. 세 가지에 따라서 분류가 다 구분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퇴행하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골극. 그 다음에 안의 연골의 프로트루전, 이런 변형 정도를 파악합니다. 변형. 네. 프로이드가 찾는지를 좀 보는데, 프로이드는 이렇게 무에코가 나타나요. 관절에 이렇게 무에코가 딱 나타나면, 물이 보이면, 아, 프로이드가 찬 겁니다. 그럼 프로이드가 딱 찼어요. 네, 프로이드가 딱 찼다면, 예, 손상이에서 프레드가 찼는지, 많이 활동해서 프레드가 찼는지, 이유 없이 차는지, 요거 세 가지를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손상 이유로 이제 프레드가 찼다면, 대부분 이제 좀 MRI를 찍어야 될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골절인 경우에 프레드가 차고요. 그 다음에 연골이 찢어지면 출혈이 생기니까, 당연히 프레드가 차겠죠. 그 다음에 관절 사이에 인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슬관절은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가 있거든요. 그게 파열이 되면 출이 생겨서 피가 차요. 물이 찹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만약에 관절에 프레드가 찼을 때 손상으로 인해서 프레드가 찼다면 MRI를 한번 찍어봐야 돼요. 네. 왜냐면 초음파로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MRI 찍어봐요. 그래서 찍어서 문제 없으면 괜찮은 거, 문제 있으면 뭐 어떻게 하겠죠. 네. 그리고 알 동안 물이 찹니다. 그래서 뭐 20시간씩 축구를 했다든지 그러면 물이 차요. 고토대장정한 경우에 발목이나 무릎에 물이 차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과활동하면 그렇죠. 손상 때문에 그렇죠. 손상으로 인한 염증 때문에 물이 찹니다. 네. 그러나 대부분은 그 정도로 활동을 안 하거든요. 솔직히 뭐 하루 20시간씩 걷는 사람 없잖아요. 20시간 뛰는 사람 없잖아. 대부분 뭐 3시간, 30분, 1시간 정도 많이 걷고 뛰고 나서부터 물이 차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요? 퇴행성 관절이 있거나, 류마티스가 있었거나, 아니면 연골이 문제가 되는 경우. 연골이 손상이 돼서 뭔가 연골이 좀 잘 안 맞거나, 연골이 퇴행화가 돼서 나이근나이근하거나,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서 아구가 잘 안 맞는 경우. 또는 인대가 문제가 생겨서 이게 헐거워져가지고 그쵸, 딱 쪼아져 있지 않은 경우, 또는 관절 내에 유리체가 있는 경우. 예, 유리체가 있으면 또 물이 좀 잘 차거든요. 그리고 방이성 골 연골이 있거나, 발목 같은 경우는 견연골절에 이제 징구가 오래된 견연골절이 있으면 많이 활동하면 물이 또 차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활동에서 물이 찬다면 원인 파악을 해줘야 돼요. 퇴행이 있는지, 연골 문제가 있는지, 뭐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것도 좀 치료, 보강을 좀 해줘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유 없이 물이 차는 경우는 자가면역 질환, 네, 통풍, 그러니까 뭐 루마티스, 강순 척추염, 통풍, 가성 통풍 이런 게 이유 없이 물이 차요. 닿지도 않았고 이런 거죠, 뭐. 닿지도 않았고 많이 활동도 안 했는데 갑자기 발가락이나 발목이 붓고 막 빨갛게 되고 붓고 막 그런 경우. 이런 게 통풍이죠. 음. 그다음에 또 이유 없이 차는 경우에 또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일가성 고관절 활액막염에서 애들한테 많아요. 예. 보통 유치원생 애들이 감기 뒤끝에 어느 날 갑자기 양반 다리도 못하고 잘 못 걸어. 예. 고관절 활액막염이 생겨서 그랬어. 예. 이거는 2주 안에 무조건 나아요. 네, 2주 안에 나아요.
그다음에 파널시병이 있거나, 예, 여기 펜너시병이 있거나, 예, 그다음에 레그카비 페리치스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기업시 물이 막 차고요. 그다음에 어깨 유차성 관절 낭염 초기 때, 염증기 동결 진행기 때 물이 차지 합니다. 그리고 생리적으로 남보다 물이 좀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또 파악을 해줘야 돼요. 중요합니다. 프레드 찼다면, 예, 뭘 파악해야 된다고요? 관절에 프레드 찼다면 다쳤는지, 많이 활동했는지, 이유 없이 됐는지, 예, 손상으로 만약에 찼다면 MRI 찍어야 되고요. 과활동으로 인해 찼다면 원인을 파악해 줘야 됩니다. 이유 없이 물이 찼다면, 그렇죠? 이것도 이제 이건 류마티스 내과 질환입니다. 류마티스 내과 질환이니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어. 오른쪽 팔꿈치 꺾인 후에 예, 굴곡과 신전이 이 프레드가 차면 관절이 가동 범위가 잘 안 돼요. 가동 범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팔꿈치 꺾인 후에 이제 굴곡신경이 불편한 환자였는데 여기에 무액구 소견이 보였고요. 다른 특별한 소견이 없었던 분이었어요. 이렇게 손상이죠. 과활동, 오른쪽 발목의 통증. 예. 그래서 과활동하다 보니까 예, 물이 찼는데 퇴행성 관절, 예, 퇴행성 관절. 고위급. 예. 그렇죠? 그래서 퇴행성 관절이 있는 분이 과활동해서 물이 찬 겁니다. 관절 주변에. 그래서 과활동해서 물이 찼는데 원인은 퇴행성 관절이었어요. 고위급. 예. 여기도 예, 스관절의 퇴행성으로 고위급과 변형이 있는 환자인데 무리하고 나서 슬개상낭에 물이 찼습니다. 예. 건측과 환측의 차이가 나죠. 이것도 과활동. 과, 퇴행성 있는 사람이 과활동해서 물이 찬 경우입니다. 예. 통풍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게 이중 윤곽 징후가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퇴연골 위로 하얗게 하나가 더 보입니다. 이렇게. 이 통풍 결절이 침착이 되면서 하얗게 더 윤곽을 하나 더 만들어내요. 이렇게. 그래서 이중 윤곽 징후가 나타나면 보통 이제 통풍을 많이 의심을 합니다. 네, 이런 분도 이유 없이, 네, 이유 없이, 갑자기 이유 없이, 그렇죠? 이유 없이 관절에 물이 찬 경우죠. 이렇게 해서 슬개상랑에도 물이 차고 관절 주변에 다 물이 이렇게 넘쳐가지고 프레드가 찬 상태고 대퇴연골을 봤더니 이중윤곽 사인이 나타나서 그렇죠. 통풍, 통풍. 이유 없이. 네. 네. 그 다음에 어, 뭘 봐야 되냐? 관절의 퇴행을 또 봐야 돼요. 관절의 퇴행. 그래서 뭘 보냐? 골격과 변형. 골격과 변형. 네. 그래서 어, 골격과 연골의 프로트루전, 변형. 골격과 연골의 프로트루전, 변형. 이런 거를 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딱 관절을 봤을 때 뭘 봐야 되냐? 예, 관절을 딱 봤을 때 뭘 봐야 되냐?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프루드가 찼는지, 물이 찼는지, 예, 그 다음에 퇴행화 소견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손가락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팔꿈치도 마찬가지고, 어깨도 마찬가지고, 무릎도 마찬가지고, 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절을 본다? 뭘 본다? 관절을 딱 봤을 때, 이게 타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분한테 이렇게 설명을 먼저 해줘요. 아, 저 관절에 뭔가 병이 있는지를 보는데, 물이 차는지하고, 퇴행하소견, 골격이나 변형이 있는지 자세히 좀 봐드릴게요. 프로이드 먼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이 차는지를 보는데, 물이 전혀 보이지 않고 괜찮네요. 뼈하고 뼈 사이에 뭐 골격이 있는지 변형이 있는지 이런 퇴행화 소견도 같이 보겠습니다. 다행히 괜찮네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초음파로 진료를 하시면 정말 만족도가 높아져요. 네. 뭐 어렵진 않죠? 제가 하는 말. 이 매뉴얼은 외우셔야 돼요. 네, 외우셔야 돼요. 관절을 볼 때 뭘 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관절을 보면
프로에서 찾는지? 그렇죠. 퇴행화 소견이 있는지 두 가지로 확인한다. 이것만 확인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연골. 연골은 이제 뭐 이제 관절 연골이 있고 섬유 연골이 있는데, 네. 어, 나이가 듦들수록 연골이 얇아집니다. 그리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연골이 골화가 돼요. 그래서 연골이 골화가 되는 과정으로 골연령을 측정하기도 하고요. 연골이 점점 얇아지는 것을 통해서 노화 정도로 또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노화는 전체적으로 달아있는 게 노화예요. 근데 한쪽이 달아있으면 퇴행화. 어? 노화하고 퇴행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음, 이걸 얘기할게요. 흰머리는 노화고요. 대머리는 퇴행화예요. 그렇죠. 이러면 딱 이해가 되죠. 흰머리는 뭡니까? 노화. 대머리는 퇴행화. 예, 이렇게 아니 뭐 완전히 똑같은 비유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죠. 나이가 들어도 노화가 되는 사람이 있고 퇴행화가 되는 사람이 있다. 예, 퇴행화가 더 안 좋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노화가 진행되면 퇴행화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머리가 하얘지면서 머리가 빠지잖아요. 예, 점점 빠지거든. 네. 이것도 있어요. 노화가 심하지 않은데 퇴행화가 심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흰머리 없는데 대머리 된 사람 많거든. 있거든. 그쵸? 머리가 흰머리가 검은 머리인데 대머리가 된 사람이 있어요. 노화가 심하지 않은데 퇴행화가 심한 사람이 있어. 있습니다. 음. 뭐 손상이 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서 그런 것도 있죠. 네. 그 다음에 연고 같은 경우에 또 찢어졌는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네. 찢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골에 풀어지는 연골 관절과 관절 사이 연골이 있는데 프로트루전 돌출로 인해서 변형. 퇴행하를 또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연골 주변에 있는 물혹은 뭘 뜻하냐? 연골이 찢어져서 관절액이 유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연골 주변에 있는 시스트는 뭘 뜻한다? 연골의 태어를 뜻합니다. 태어를 뜻해요. 어? 이거 티어 아니야? 티어는 눈물이고요. 태어가 찢어진 거예요. 약간 한, 영어는 같은데 발음이 틀립니다. 그래서 찢어진 거는 태어, 눈물은 티어. 똑같은 거야. 찢어지면 눈물 나잖아. 예, 눈물이 나죠. 똑같은 말이죠. 태어. 네.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고를 봤을 때, 예, 뭐 얇아지는지, 전체적으로 얇아지면 노화. 이 부분이 얇아지면 퇴행화. 그 다음에 연골이 찢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연골의 위치에 돌출을 통해서 변형, 퇴행성을 알 수가 있고, 연골 주변의 시스템을 통해서 연골의 태어를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네, 노화를 보자고요. 뭐 제가 많이 하는 건데 보통 이제 대퇴 연고를 많이 봐요. 요거 이제 원장님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여자들이 여자아이들이 훨씬 성장이 고라가 빨라요. 성장 초음파를 해보면 알겠지만 여자아이들이 고라가 빠릅니다. 그리고 성장반도 일찍 닫혀요. 그리고 노화도 빨라요. 예, 노화도 빠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릎 연골 수술을 하신 분들 보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노화가 빨라. 남자보다. 남자보다 훨씬 빨라요, 노화가. 연골의 노화가. 어? 여자가 오래 사는데 노화랑 오래 사는 거랑은 뭐 상관없어요. 네. 뭐 흰머리 일찍 난다고 해서 일찍 죽지는 않잖아요. 그쵸? 아니 흰머리 늦게 난다고 해서
늦게까지 사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노화랑, 그쵸? 오래 사는 거랑은 또 차이가 틀립니다. 예. 오래 살고 죽은 거는 뭐 하늘에 맡기는 거고. 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점점 얇아져요. 특히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얇아요. 예. 이런 걸 환자분들 설명을 해주면 되게 환자분들이 되게 설득을 합니다. 여자분들은 무릎이 안 좋아. 실제적으로 연구를 보면 무릎이 안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저한테도 맨날 왜 여자가 훨씬 얇아요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죠. 여자가 왜 노화가 빠른지 모르지. 아니 여자가 성장이 빠르고 성장이 왜 빨리 멈추고 왜 노화가 빠른지는 저는 현상만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고 왜 그런지는 전 모릅니다. 예, 왜 그런지는 목사님한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담과 이후 제가 예전에 진짜 웃긴 말인데 정말 남자는 갈비뼈가 11개고 여자가 12개인 줄 알았어. 왜냐면 남자가 아담이 떼어줘가지고 갈비뼈를 떼어줘가지고 여자한테 준다고 줘가지고 남자는 11개라고 배웠거든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저는 끝까지 11개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남자도 12개고 그렇죠. 갈비뼈가 여자도 12개입니다. 참, 내가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아, 참. 네, 정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좀 볼 때 설명 같은 거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얇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얇으면 노화인데 한쪽이 얇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퇴행합니다. 예. 또는 골격도 퇴행하죠. 그래서 관절 연골을 딱 대퇴 연골을 딱 봤을 때 한쪽이 닳아있거나 뭐 골격이 있으면 퇴행함. 퇴행함. 이런 것도 봅니다. 네. 그 다음에 태어를 또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초음파에서는 섬유연골이 무액호가 나타나면 태어고요. 예, MRI에서는 하이퍼 시그널 하얗게 나오면 태어죠. 예. 그 MRI에서 물이 하얗게 나오거든. 물이 하얗게 나와요. 신기해. 초음파는 좀 거꾸로야. 그래서 초음파는 물이 검게 나오잖아. 연골이 찢어진 것도 검게 나와. 섬유연골 찢어질 때. 근데 MRI는 하얗게 나와요. 하이퍼 시그널이 나와요. 네. 연골을 봤을 때, 네, 연골이 이렇게 검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이면, 아, 연골이 찢어진 겁니다.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연골의 태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연골의 변형, 프로트루전. 연골이 이렇게 관절하고 관절 사이에 있어야 되거든요. 관절하고 관절 사이에 있어야 돼요. 이 관절과 관절 사이에 이렇게 연골이 있어야 되는데, 연골이 빠져나간 걸 프로트루전, 변형, 돌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돌출된 거에 따라서 이제 변형, 예. 퇴행성 관절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절 주변에, 연골 주변에 있는 시스트는 뭘 뜻하냐? 이거는 이제 후방 관절 주변에 있는 시스트, 어깨. 그 다음에 슬관절 쪽에 있는 시스트. 이건 뭐냐면 관절의 연골이 찢어진 걸 알 수 있어요. 관절의 연골이 찢어져가지고 관절액이 유리가 된 거예요, 이거는. 네. 특히, 어, 고관절 주변에 중년 여성분들이 고관절 주변에 시스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고관절 주변에 그 이제 시스트. 남자는 관절순 손상이 잘 없는데 저는 잘 못 봤어요. 남자는 관절순 손상은 못 받고 고관절 관절순 손상 못 받고 중년 여성분들은 고관절에 관절 손상을 되게 많이 봤어요. 예. 관절 주변에 시스트 되게 많이 봤어. 아마 그 이 부부관 제가 뭐 어디 책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부부관계 이런 동작 때문에 그렇죠 중년 여성분들이 좀 이렇게 관절 손상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부끄러워서 치료를 안 하지. 막 이런 좀 사타구니니까 좀 남 부끄럽잖아.
그래서 저는 뭐 여자가 아니니까 남자니까 저한테는 치료를 받긴 받는데 치료를 잘 안 받더라고. 근데 만약에 제가 여자였으면 치료를 잘 받으러 왔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예, 남자다 보니까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관절 주변의 시스트는 뭘 뜻한다고요? 아, 관절이 연골이 찢어졌구나. 그래서 유리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스트가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뭐 통증이 있거나 그러면 자극을 하거나 약침만 놔줘도 통증이라든지 ROM 장애가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냐? 예. 연골이 고라가 되는 과정이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연골의, 그렇죠. 연골과 고라의 비율을 가지고, 연골과 고라의 비율을 가지고 성장의 주요 뼈의 성숙도, 뼈의 성숙도를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골, 성숙도, 요골, 성숙도, 요골의 성숙도, 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고요. 요골의 성숙도, 네, 이렇게 성숙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연골 조금 복사 한번 해볼게요. 연골을 봤을 때, 예, 두 가지가 있다. 관절 연골이 있고, 이제 섬유 연골이 있는데, 관절 연골은 검게 나오고, 섬유 연골은 약간 에코가 있이 나온다라고 했고요. 연골을 봤을 때, 뭘 봐야 되냐? 노화. 예. 그래서 얇아지는지, 전체적으로 얇아지는 노화. 그 다음에 퇴행아. 연골이 퇴행아. 뭡니까? 부분적으로 닳아있거나, 연골 쪽에 골격이 있으면 퇴행아. 예. 그 다음에 연골의 태어, 찢어진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섬유연골 같은 경우에 TFCC라든지 반월판 연골 이런 걸 확인하죠. 그 다음에 연골이 관절과 관절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위치가 바뀌어 있어. 밖으로 빠져나갔어. 변형. 그래서 변형성 관절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연골 주변에 뭐 물혹이 있다? 뭡니까? 물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연골이 찢어져서 관절이 유리가 됐구나. 관절 연골이 안 좋구나. 안 좋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인대, 예, 인대 이렇게 좀, 인대 힘줄 이렇게 쭉 해서 원장님들이 어느 언어가 딱 봤을 때 어느 걸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뭘 또 봐야 되고, 예, 어떤 영상은 또 뭘 뜻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음, 오늘은, 예, 제가 원래 한 시간 반 정도 생각했는데 오늘은 예상외로 빨리 끝났네요. 원래 이렇게 빨리 끝나지 않는데 제가 중기한 거에 비해서 처음으로 거의 빨리 끝났어요. 항상 요즘은 계속 제가 중기한 거에 비해서 계속 늦어가지고 여기까지만 딱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너무 빨리 끝났네요. 제가 요즘에 강의한 거 치고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시기가 잘못됐나 봤습니다. 많이 놀랍죠, 원장님? 예. 제가 처음이에요. 정말 1시간 10분 만에 한 게 처음이에요. 예. 좀 도움은 좀 되신 것 같아요? 제 설명 듣고? 볼 때? 뭐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죠. 그래서 뭐 어려울 거 없이 그냥 요것만 딱 반다. 계속 요거를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어야 돼. 잘 모르겠으면 외워! 외우셔! 예, 외워! 그래서 뼈 보면 골절, 견연골절, 골구 이렇게. 관절 보면 물이 찼는지, 퇴행하 속에 있는지, 퇴행하는 골격과 변형. 이렇게. 연골을 보면 노화, 예, 그렇죠. 노화, 퇴행하, 그렇죠. 뭐 이렇게 태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요것만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아, 그랬나요? 그리고 그 책을 보면 어려운 부분이 원장님들이 이게 저는
초음파 책을 많이 보니까, 임상을 많이 하니까, 우선순위라든지, 뭐뭐뭐뭐 봐야지라는 게 딱 머릿속에서 있으니까 되게 빨리빨리 보는데, 원장님은 책을 보고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공식만 외워서 하세요. 네,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다시 또 얘기하는데, 이 초음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딱 봤는데 뭘 보일지 모르니까 오리무중이야. 뭘 볼지 모르니까 오래 걸리는 겁니다. 뼈 봤어. 아프대 뼈가. 뼈를 봐. 골절 있는지 골격 있는지 이거만 보면 돼요. 네. 관절 봤어. 관절이 뭔가 잘 안 움직여. 잘 안 움직이고 예. 신전이라는 굴곡이 좀 잘 안 돼. 가동 범위가 좀 잘 안 나와. 물이 찼는지 팽아 속에 있는지 이거 두 가지 보는 거예요. 예. 연골이 뭔가 안 좋대. 자기가 뭐 연골이 좀 걱정된대. 그럼 뭡니까? 연골 두께 체크하고 연골 찢어졌나 체크하고 연골 주변에 시스트가 있는지 연골이 제 위치에 있는지 이것만 체크해주면 끝나죠. 어린아이들은 이제 연골 측정해서 이제 성장판 검사하는 거고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지. 뭘 뭘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 예, 그런 거. 예, 딱딱 하나씩 하나씩. 뼈, 관절, 연골. 내가 중요합니다, 이거. 원장님 볼 때 뼈만 보일지 관절만 보일지 인대만 보일지 결정을 하고 봐야 돼. 그냥 다 보려고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 아유, 이모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다 볼지 뼈만 딱 볼지 그리고 뼈에 대한 설명해줘. 관절 볼지 관절에 대한 설명 딱 해줘. 연골 볼지 연골을 보고 설명해줘. 인대 볼지 인대 딱 보고 설명해줘. 힘줄 보면 힘줄 딱 이것만 딱딱만 하면 돼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아우, 감사합니다, 원장님. 아, 이탈 강사까지. 그리고 제가 강의가 제가 주업이 아니에요. 제가 원래 사업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한 겁니다, 원장님한테. 감사합니다, 원장님. 오늘 녹화본은 또 올려드리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인대 마저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